자, 김수영 시인의 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한 70문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 자체가 짧기 때문에 외부 지문 연결에 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 똑같은 말이 2번 이상 나오는 거, 문장 구조 반복된다라는 건 명령형 어미, 청형 어미, 그 다음에 평서형 어미 반복되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한다 가능한 설명.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 나오죠.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대립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 다음 3번 청유형 어미 요거 사용했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격렬한 의지 드러내는 거 맞죠. 함께 하자고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니까. 다음 4번 문장의 반복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점층법 사용하고 있고요. 의미 강조하는 효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쉬웠습니다. 현실 외면하면 안 되지. 이거는 참여시이기 때문에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니 당연히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문제. 구절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여기 젊은 시인을 잘 보세요. 불순한 것으로 가득 찬 인물로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 젊은 시인을 자기 혼자의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화자 자신으로 보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젊은 시인에 대한 해석은 여기 나와 있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는 거와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요거 두 가지로 모두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부터 순수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보는 건데 현실의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려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거의 일반적으로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걸로 문제를 거의 다 풀면은 답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도 부정적으로 나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의 젊은 시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눈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눈의 이미지는 맑고 깨끗한 순수하기 때문에 정화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 중에서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나의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을 이제 정화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찾아주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광야라는 시인데 지금 눈 내리고라고 되어 있는 건 일제강점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겨울을 떠돌고 와서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자, 원래는 이게 처음으로라는 말이 나오지 지금. 자, 부정적인 이미지에 조금 심란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묵념의 가장자리라고 하면서 평온한 상태,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5번이 가장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지난날의 방황이라든지 머릿속에 복잡한 내용들, 고뇌가 이제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서 이제 정화되는 모습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 시는 좀 문제가 있지 지금. 그래서 아마 출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오답들 잘 읽어보시고 시의 처음 부분과 끝을 유사하게 형식적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건 수미상관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시는 수미상관을 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평서문, 평서문, 그 다음에 청유문, 청유문. 그래서 홀수 짝수 1, 3, 2, 4가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요거는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윗글을 쓴 시인이 몇 년 후에 보기의 시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자의 태도 변화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 아까 우리 했던 지문이죠. 자,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자, 이제 지난 것이 다 지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고. 자, 온 겨울을 떠들고 와서 방랑하고 방황하고 여기 낯선 지역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몸은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이제 고요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온을 찾은 상태. 세상은 지금 묵년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 덮여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군부 독재라든지 참여 시인의 모습으로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흐름을 맞춰서 파악을 해보면
부정적인 현실이 있었죠. 그 전에 눈이라는 시의 내용에서. 그래 그걸 거부하고 극복하게 되어서 정신적인 평화 상태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이게 사실 시인도 다르고 자 그다음에 시대도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면 아 이런 의미에서 추론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면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수식하는 표현 추가하여 이거는 이제 점층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 사용했고요. 행동을 촉구하는 거 함께 하자고 요구하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식구를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 강조하는 것도 맞죠. 자 다음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여기 리을을 보시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감정이입이 사용됐다라고 설명 안 했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시의 내용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7번으로 가보면 자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감상 내용이에요.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잡사에 보시면 자 눈이 새벽에 지나도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눈을 통해 젊은 시인에게 닥치는 지속적인 시련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지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4번이 정답이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요거만 잘 갈라도 정답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답들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감상 내용 잘 파악해야 되니까. 자 8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뭔가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정의롭고 순수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가 수능 문제에 응용한 문제예요. 자, 이게 눈의 의미도 있고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제 보는 시각, 흔히 말하는 통찰력, 깨달음, 이런 거의 의미로 연결하는 거라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정리를 한 답을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보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순수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순호, 요거의 의미, 순수 이런 것들 정화 요거랑 연결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한 건 9번이 가장 9번의 정답, 2번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네요. 10번은 자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 분석입니다. 보기에 따른 관점이에요. 보기를 잘 보시면 작품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재적 관점이 되겠죠. 문학작품 관점에서 다른 것들 배제하고 시 안에 있는 내용만 초점에 맞춰서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1번 시적 화자 얘기가 나왔고요.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라는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은 본문 안에만 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내재적 관점 또는 절대론적 관점. 2번 이 시는 독재정권이라는 시대현실에 대해 화자의 지각이 드러난다. 자 독재정권 시대현실이니까 이건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1960년대 참여시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야. 작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작가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 그다음에 가슴에 가래를 마음껏 뱉자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순수함이 감동적이야. 감동을 느끼는 건 독자겠죠. 효용론적 관점.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 저항한다. 작가 정신이 드러난다. 모두 다 외재적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회 현실에 저항한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추면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고 작가 정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거는 효용론적 관점, 그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어요. 자, 11번. 자, 가와 나의 시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 눈은 긍정적인 의미, 마당은 현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당시 현실 부정적,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라는 거 기침은 정화의 의미니까 긍정적, 젊은 시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고, 새벽의 의미, 나름대로 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길 바라는 그 의미니까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A, B, C, D, E, F, G, H까지 가면 여기 있네. 가래는 당연히 부정적.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유사한 것끼리 묶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밤도 있구나. 밤은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니까. 그럼 딱 봐도 부정적인 거 맞춰보게 되면은 A, F, H 이렇게 가나?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밤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 뭐 한용운 시인이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B는 당연히 순수, 깨끗한 이미지고 그 다음에 C는 이것도 C도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어요. 현실 이런 걸로 맞춰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C 들어갔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
마당 위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D는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D는 기침이니까 정화의 이미지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죽음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 그 다음에 새벽 순수의 시간이며 그날 오는 거 밝음의 이미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가 가래였으니까 1번 정답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외부 지문 연결되고 한용운 시인인데 역설법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자, 일단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경어체라고 하는 건 높임법 쓰는 거예요. 존댓말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존댓말 쓰고 있고요. 나는 청유형 어미 당연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4번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밑줄 친 기억과 동일한 거 표면상으로 모순된 거 찾는 거예요. 우리 시랑 관련이 없겠지만 이건 역설법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연습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고와서 서러워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역설법은 1번 정답. 그 다음에 14번. 자, 김수영이 암울했던 시기에 시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내용인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감상 찾는 문제입니다. 자, 눈은 순수한 생명력,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내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젊은 시인은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초월적 세계. 자, 그러니까 시인 자체가 초월의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인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동등한 존재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청유형을 사용한다라는 건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등한 거면 당연히 초월적이라는 거리가 있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5번. 다의 표현상의 특징, 이게 이제 다예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이건 뭐 답이 쉽죠? 점층법 사용하고 의미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에 16번으로 가면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16번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보면 니은에 나와 있는 게 현실적 고통이 사라진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현실적 고통이 사라진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니은의 마당은 현실적인 모습이죠. 현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순수한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눈이 있는 공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땐 애매할 수 있네. 좀 관점에 따라서 그지? 마당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초점이 눈이 있는 거에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반영론으로 좀 더 신경 쓰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상적인 공간, 사회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7번 젊은 시인 죽음을 잃어버린 육체 이거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같은 대상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같은 의미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1번은 춘향 유문이에요. 그래서 춘향 유문 검은 물은 춘향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련님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 다음에 이거 등불이라고 하는 거 최후의 나라는 거 모두 다 이상적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2번은 일단 같은 맥락으로 맞춰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정한 갈매나무 눈은 부정적인 현실인식 갈매나무는 긍정적인 의미 당연히 다른 거고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예로부터 향단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은 딱히 없지. 그다음에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고 긍정적인 의미 내가 여기 가난한 눈의 긍정적인 의미 그래서 선비의 지조와 절개 나타내는 느낌이니까 2번하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1, 3, 2, 4. 1, 3은 평서문, 2, 4는 청유문. 이런 식의 대응관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9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1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수미상관은 아니었죠. 다음 20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윗글에 적용된 시인이 눈에 대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개인적 상징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순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이런 의미로 다른 시에서는 썼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쓴 거 아니니까 체크해 주시고. 21번. 구술 면접 시험에서 위 시의 시를 설명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적절한 답은 무엇일까요? 순수한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 넣어주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이죠.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의 모습을 극복하려고 하는 참여 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거 정리해주면 되겠고. 다음 22번 응용 문제. 자, 눈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거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답이죠. 똑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선택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문제가 완전히 똑같지? 아까랑 똑같은 문제. 그 다음에 2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대로 가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설명은 이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선택지에서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모두 맞아요. 그러면 이건 출제자는 이거 부정적으로 염두에 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원활하게 확실하게 틀렸으면 걔를 답으로 골라야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비 출판사를 쓰는 학교에서는 이거 절대로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모두 해석하는 게 자세히 설명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24번. 이 시의 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이런 거 찾아주면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순수한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25번. 시에 사용된 어떤 사물이 그 자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다른 의미를 내포하여 시의 주제에 기여할 때 이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 요걸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모두 다 시대적인 현실이나 의미나 소극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 마당은 단지 그냥 마당에 좀 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당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과 비교했을 땐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자세에는 마당은 현실적 공간이라고 그냥 써 있어요. 다음 26번. 윗글에 사용된 시어 중에 껍데기에 대한 내용, 껍데기에 대응되는 거, 껍데기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지. 왜냐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껍데기 가라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쓰였으니 당연히 우리 시선 가래를 체크해주면 되겠고. 27번.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눈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순수성, 정화성 이런 거 맞죠? 그다음에 생명성, 실천성, 정체성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28번. 운율 형성 방법은 반복과 점층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 똑같은 말이 두 번 이상 나오는 거 반복에다가 점점 말이 붙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건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 29번. 나와 가장 이질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젊은 시인과 가장 이질적인 거.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질적인 거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를 체크해 줘야겠지.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 부정이 있지만, 요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긍정 쪽에. 그래서 나와 가장 이질적인 거, 작가 자신을 투영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맞고요. 현실의 안락을 누리는 삶, 요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니까 적절한 답은 아니겠어요. 그다음 부패한 현실의 양심 가책을 느낀 지식인, 현실의 모순 고뇌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 교과서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봤던 거라서. 다음 30번. 다의 함축적인 의미로 가장 가까운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다를 보시면 기침을 하자. 부정적인 거 뱉으라고 얘기하는 거.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더러운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어.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 소신껏 행동하려고 해.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31번. 자,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이질적인 거 그랬어요. 자, 부당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이제 외제적 관점 중에 현실 속이니까 반영론적 관점. 순수와 정의를 추구하는 작가니까 표현론적 관점. 대립적 이거 내재적 관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독재 정권이니까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내재적 관점인지 외재적 관점인지 구별만 잘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32번. 자, 내재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부끄러웠다 안 되고, 느껴졌다 안 되고, 독재 정권 안 되겠네요. 문장의 길이 확대되는 점층적 의미로 강조하는 거, 얘가 답이 되겠네. 4번이 정답.
다음에 33번.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화였죠. 정반대되는 이미지는 가래가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윗글의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순수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깨끗하고 순수한 삶, 뭐 이런 거 삶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 또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자, 35번. 윗글에서 화자가 눈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지만 그러한 마음과 같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나타내는 의미로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가래라도 뱉어라. 딴 거 못하면 이거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다른 일이 여의치 않았을 때 뭐뭐라도 이런 말 느낌이 있으니까 구절풀이 의미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36번. 자, 이 중에서 거리가 먼 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위시에 궁극적으로 화자의 의지와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이런 건 아니지.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안 될 것 같긴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낫이랑 연결됐는데 요시도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부정적이고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껍데기는 가라 부정적. 다시 한번 껍데기는 가라. 동양형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아우성 긍정적 의미.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부정적.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는 아사다 라자녀가 중립. 자, 그러니까 이제 남북 분단 약간 염두에 두는 거고요. 자,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화합의 의미를 갖고 있겠지. 껍데기는 가라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대유법. 부분이나 속성이 전체를 대신하고 있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낳고 쇠붙이 모두 가라.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는 거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일단 반복이 모두 사용됐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동일한 종결어미 사용하고 있고요. 명령형 어미, 청용형 어미, 이거는 명령형 어미고, 여긴 청용형 어미고, 평소형 어미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건 기본입니다. 38번.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2번이 정답이에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옳지 않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의미로 본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계속 선택지가 여기서 걸리지. 일반적으로는 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뭔가 강렬하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 아닌 경우도 해석이 돼 있어서 이 선택지가 애매한데 2번 정답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면 자,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이에요. 눈 나와 있고요. 껍데기는 가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대비되는 건 찾기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대유법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과 기침, 대립적인 이미지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라에서 백도까지 그 다음에 눈을 이거 대유적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 이거 좀 억지 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세모로 일단 해놓읍시다. 명령형 어미는 나만 나오지 이건 무조건 제껴주셔야 되고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층적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자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이게. 점층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거는 확실히 맞아요. 점층적 반복을 통해 화자의지 강조하는 건. 근데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는 많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용 곰나루에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점층법 의미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답이 1번으로 나오긴 했는데 가의 눈이 정의롭고 생명 이렇게 맞췄는데 사실 이거 3번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보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어차피 한 번 넘어갔긴 했지만 얘를 A로 본다면 여기 뒤에 앞부분에 추가되고 A 있고 앞부분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점층의 의미도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3번이 좀 적절하고 얘를 대유로 어떻게 보느냐 눈의 의미를 대유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1번도 답으로 체크하되 3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40번 가의 눈의 시적 기능을 그 상징성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이거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강한 불의의 저항정신 이런 거 나타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1번. 기억의 의미에 대응하는 거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 기침을 하자예요. 그러면 정화, 순수하게 이런 긍정적인 의미 느낌을 찾아주면 되겠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는 건 소시민의 모습.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건 했어야 하는 거지.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알고 아니죠. 비껴서 있는 거 비겁한 거지. 옹졸하게 반항하는 것도 비겁한 거지. 대놓고 반항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3번으로 갈게요. 42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의 비교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4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것도 너무 쉬웠죠. 가의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청유형 어미지. 이런 것들 나오면 오답들 잘 읽어주시고 43번 기억을 보면 눈이에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5번이 정답이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의 저항 정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 44번 자 이건 윤동주 시인의 서시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시적화자의 공통된 태도예요. 그러면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 저항 시인이니까 저항정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삶에 대한 열망. 여기선 순수한 삶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모습 이런 거라고 연결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 45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시선의 이동 이런 거 설명 안 했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대상의 다양한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했는데 이 이미지가 만약에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대립된다라고 하는 설명이면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시선의 이동은 아니에요. 다음 46번 시적화자의 정서 유사한 건 이 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 47번 자, 이 시의 현실 참여적인 관점에 봤을 때 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여기는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뭐 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정답이네요. 기침을 하자는 긍정적인 이미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진짜 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없구나. 그래서 현실 도피 이것도 아니지. 현실에 참여하는 시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48번 가와 나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화자와 청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자 보세요 여기 뭐뭐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시인이여라고 해서 청자가 보여요. 그리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쭉 읽고 나가면은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공을 발이 걸었자. 어쨌든 청자가 표면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부분에선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는 둘 다 안 나와요. 화자는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가 안 나오지 지금. 그러니까 화자는 둘 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자라고 하면 청유형이니까 전제는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안 드러나는데 염두는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자, 49번. 가해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 긍정, 부정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긍정으로 본다. 50번.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건 틀린 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점강이 아니죠. 점층이죠. 점층으로 가져야겠지. 자, 그 다음에 51번. 위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암울한 현실을 맞는데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애상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가면 윗글에 쓰인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위에 보시면 자, 눈이에요. 눈은 순수 이런 거 나타내는 건데 어이없는 게 있죠.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고뇌하고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3번이에요. 우리 아까 눈길 나왔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위시의 밤과 보기의 어둠은 모두 부정적인 현실이다 라고 했는데 밤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어둠이다, 내 마음이 어둠이다 라고 했는데 안정을 취하면서 평온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5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54번. 자, 위시의 보기의 시에 나타난 눈의 역할 비교한 내용입니다. 서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눈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에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밑에 호롱불 야위어 가고 서글픈 옛장치엔 양 흰눈이 내리고 있는데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마음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눈이 내리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에 이리 가쁘게 설렜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다는 의상을 하고 흰눈 내려 쌓이며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리. 그래서 눈이 내리는 풍경에서의 감각적인 표현,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한 내용에 특별히 어떤 스토리나 메시지는 없어요. 그랬을 때 눈의 역할을 비교한 내용. 자, 우리 시는 당연히 뭐 부정적인 상황에서 순수함 지향하는 거고, 여기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눈을 보면서 여기 결정적인 말은 여기 있죠. 옛 자취인 양 이런 말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추회라는 말이 나왔죠. 싸늘한 추회, 추억, 회상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55번. 자, 김수영 시론의 일부입니다. 보기에 밑줄친 온몸에 해당하는 걸, 자,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좀 저항하는 느낌, 강한 의지 이런 걸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이게 딱 적절하겠죠? 그죠? 온몸으로 밀어붙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56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5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실을 벗어나면 안 되지. 초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다음 57번. 가를 해석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시된 다음의 물음 중에서 적절한 문제 제기로 보기 어려운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는 말은 존재의 허물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아니야. 이거는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의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자, 58번. 가에 나오는 시어를 사용해서 가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맞춰봅시다 라고 돼 있는데,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고 요구하는 또 다른 시인이 되겠지. 아마 그 사람이 김수영 시인 자신일 확률이 높고. 다음 59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딴 거에서 걸렸지. 일단 A하고 B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젊은 시인의 모습, 비겁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 가래가 됐으니까 이거 두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건 답이 안 배운 거에서 걸려 나왔어요. 별밭과 연결되는 소재라고 되어 있고요. 우럼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달빛 받은 온기 전에 온기라고 하는 건 소망이 아니라 슬픔, 눈물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슬픔이니까. 자, 6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반어법 없죠? 답 쉽게 나오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61번. 김수영 시인의 폭포라는 시예요. 폭포의 이미지가 이제 혁명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런 걸로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면 돼요. 자,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인데요. 보시면 가의 시적 과자는 보기에 고매한 정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야, 고매한 정신은 긍정적이잖아.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지. 기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고매한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이 조금 어려워도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답이 그냥 나예요라고 보여주는 그런 정답이에요. 자, 시를 보시면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져요. 규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건 자유로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라고 했으니까 세속적인 욕망도 없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 건 연속성, 그리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 금잔화, 긍정적인 거, 인가, 긍정적인 건데 그게 보이지 않는 밤이니까 군부 독재 상황.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서 그때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젊은 시인이 기침을 하는 행위랑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해주는 거야.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르는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거, 현실에 안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뒤집어 놓은 채 떨어진다. 그래서 혁명 정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윗글의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이상과 현실에서 고뇌하는 거 아니죠. 이건 그냥 추구하는 강한 의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6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이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인데요. 여기 D를 보시면 청자가 나와 있죠. 구체적인 청자로 젊은 시인을 설정하는 거 맞죠. 그리고 독자들의 작품의 감동을 배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청자로 젊은 시인을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배가시키는 거 틀린 설명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D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E에 넣어줘야겠지. 그지? 요건 독자들이 감동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냥 청자 얘기해서 끝냈어야겠지. 다음 64번.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요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절망좌절, 아까랑 똑같은 문제였네요. 요거 기억하시고, 65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지적한 거,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4번이 정답. 반복법, 점층법. 자, 그다음 이거 풀이 안 나오는데, 풀은 여기서 김수영 시인의 다른 시인데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이거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새가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순수한 생명력 이런 거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풀이 아니라 눈이라고 해서 계속 괜찮겠다, 그지?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사랑인 줄 모르면서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체온을 나누는 거니까 순수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음 67번 마지막. 눈은 밑줄 친 니은의 니은의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니은의 의미 젊은 시인이라고 했는데 젊은 시인은 함께하는 대상이죠. 동경하면 안 돼요. 같은 처지니까. 그래서 그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요. 젊은 시인 눈은 밑줄 친 니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각성의 매개체가 되겠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초점이 우리 교과서랑 자서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냥 머릿속에 단순히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 근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출제된 문제는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6번은 요거 눈으로 수정해서 문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명력으로 보는 것보다는 순수의 이미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순수의 이미지를 찾은 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문항수도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정리하고 부족한 문법 공부를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